갤런당 6달러 선을 넘어선 캘리포니아 휘발유 가격이 오늘 또다시 오르며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불법 도박 혐의로 한인을 포함한 18명이 무더기로 체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거래는 한국을 겨냥한 도발이 될 거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목표에 가까워졌다면서도 여전히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합성 대마를 유통하고 피운 주한 미군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남가주 지역의 휘발유 가격이 오늘 또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원유가 상승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윤범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휘발유 가격은 4.2센트가 또 올라 6달러 069센트. 반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1일 만에 하락해 3달러 87.5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무려 2달러 이상 더 비싼 셈입니다. 일단 현재의 휘발유 가격은 조만간 내려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We're expecting to see some relief at the end of this month. That is when some cargoes are expected to arrive on the West Coast. 반면 유독 캘리포니아의 휘발유 가격이 이렇게 비싼 데에는 단순히 국제 유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배경과 원인이 있습니다. 일단 캘리포니아 주 법상 더 친환경적인 휘발유를 사용해야 하는 만큼 정유 단가가 높습니다. 여기에 갤런당 58센트인 유류세 역시 50개 주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We are a fuel island here in Southern California, so it's not like we have pipelines that can bring us product from other areas. What we use here in Southern California has to be produced locally or imported from foreign sources. 그렇다 해도 지금의 캘리포니아주 휘발유 가격은 너무 비싸다는 지적입니다.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휘발유 가격은 전국 평균가보다 7, 80센트, 많아도 1달러 10센트 정도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내 주요 정유사들이 시설 보수 등을 이유로 휘발유 생산량을 20% 줄인 상황.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부족한 공급량에 더해 정유사들이 원유 선물가를 곧바로 시장에 반영하면서 휘발유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 정부와 의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지난 3월 게빈 뉴섬 주지사는 정유사들이 가격 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가주에너지위원회가 관리 감독하고 필요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에 서명했지만 시행 6개월도 안 된 시점에 또다시 이를 제한하는 법안이 지난주 상하원을 통과해 주지사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The oil companies have power in the legislature and they convinced Senator Bradford at the last minute, within 72 hours of the end of session, to jam this bill through. And that's wrong. If the governor wants to fight oil price gouging, he can't do it halfway. He can't give the state half the powers that are necessary. And they need to pull back that bill. He needs to veto that bill. 치솟을 대로 치솟은 남가주 휘발유 가격은 이제 조금씩 내려갈 것으로 보이지만 캘리포니아주가 가지고 있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전 4달러대로 복귀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불법 도박 소탕 작전이 이루어졌습니다. 18명이 체포됐는데 검거된 용의자 중에는 한인들도 있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아주 기네 카운티 경찰국은 지난 11일 2200블락 플레전트 힐 로드에 위치한 로얄 플러시바 앤 그릴 식당에 대해 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 도박을 하던 고객과 업소 종업원 등 18명을 체포하고 급습 당시 현장에 없었던 식당 공동업주 3명에 대해 수배를 내려 그들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체포된 18명 중 상업적 불법 도박 혐의를 받는 종업원 5명에는 38세 한인 빅토리아 수 엄씨가 포함됐습니다. 이외 13명의 고객 중에는 34세 한인 이현기 씨와
한인으로 추정되는 49세 호손 씨가 포함됐습니다. 경찰의 급습 당시 현장에 없었던 공동업주인 56세 한인 마이클 김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번 체포작전에는 경찰국 산하과학팀, 마약 단속팀, 조직범죄팀, 경찰특공대 스와트 등이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현금 5만 달러를 압수하고 다수의 도박 관련 도구들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이 업소는 대로변에 위치해 겉으로는 다른 음식점들과 특이점이 없어 보이나 실제로 안에서는 불법 도박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곳을 드나드는 한인들도 꽤 많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관한 주민들의 제보를 요청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겐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거래는 한국을 겨냥한 도발이 될 거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신지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 유엔 총회 연단에 올랐습니다. 북한 문제를 꺼내며 우선 북핵과 미사일은 전 세계 평화의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런 북한에 재래식 무기를 대가로 대량 살상 무기 기술을 지원한다면 한국을 겨냥한 도발로 보고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경고이자 핵이나 탄도미사일 같은 기술의 이전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일종의 레드라인을 밝힌 거로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전쟁을 일으키고 안보리 제재 대상에게서 무기를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 모순이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안보리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안보리 이사국 확대를 지지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거론하면서 러시아를 압박한 셈입니다. 우리 모두가 굳게 연대하여 힘을 모을 때 어떠한 불법적 도발도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또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은 일절 언급하지 않으면서 한중 관계 개선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또 세계 각국의 개발과 기후, 디지털 격차를 문제로 지적하면서 한국의 재정적 기여 확대와 협력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부산의 강점을 설명하며 2030 엑스포 유치 지지를 호소한 윤 대통령은 귀국길에 오르는 22일까지 연이어 회담을 열고 막판 유치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신재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영향을 좀 더 살펴보겠다는 건데 여전히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7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회의에선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현재의 5.25%에서 5.5%로 한미 최대금리 차 2%포인트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2번 남은 회의 가운데 한 차례 정도는 금리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으니 긴축의 영향을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갈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And I think the natural common sense thing to do is as you approach that, you move a little more slowly as you get closer to it, and that's what we're doing. 최근 석 달 연속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에 머물고 있고 노동시장도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걸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고금리 상황이 더 오래 갈 거라는 전망도 함께 내놨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예측한 올해 말 금리 수준은 5.6%로 그대로였지만 내년 말은 5.1%로 6월 전망 때보다 0.5%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더라도 천천히 내리게 될 거라는 의견입니다. 고금리 속에서도 미국 경제가 그만큼 뜨겁다는 얘기인데 이번에 내놓은 경제 전망에선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3%로 소폭 상향 조정했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1%로 2배 이상 높여 잡았습니다. dot plot. It gives us some insight as to what the Board of Governors as a whole are thinking. They're letting us know that they don't really see a recession either. 그렇다고 변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 1배럴에 $90를 넘은 기름값을 비롯해 미국 자동차 노조의 파업,
미 정부의 내년 예산안 협상 문제 등이 남아 있습니다. 혼조세로 출발한 미 주식시장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낙폭을 키우며 마감했습니다. 내년은 미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미 연준의 행보가 더 조심스러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오늘 오전 애틀란타에서 가스관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로 도로가 폐쇄되고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도로에서 시뻘건 불길이 거세게 솟구칩니다. 30피트 높이에 설치된 주유소 간판은 불길에 녹아내렸습니다. 거센 불길에 소방대원들도 쉽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가스 누출 화재로 도로 위에 있던 차량은 불에 타 뼈대만 앙상이 남았습니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하늘과 땅에서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오릅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애틀랜타 남서부에서 발생한 대규모 가스 누출 화재로 인근 도로는 오후까지 폐쇄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주유소 인근 가스관 누출로 화재가 발생해 차량과 건설 장비 2대가 전소되고 주유소도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애틀랜타 가스 대변인은 공사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천연가스관을 손상시켜 땅 속에서 시작된 불길이 실반 도로를 따라 도로와 인도로 분출되면서 건설 장비에 불이 붙었고 인근 주유소로 불길이 번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길은 화재 발생 2시간 후 누출된 가스관을 잠그면서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화재 발생 인근 지역에는 대피 경보가 발령되면서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가스 누출 화재를 처음 본 학부모들은 불길이 번진 주유소 폭발을 우려해 대피를 서두르면서 학교 앞은 오전 내내 매우 혼잡한 상황이 이어졌다고 지역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뉴욕시의 주택 임대료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한인 밀집 거주지들의 상승폭이 높았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퀸즈 지역의 지난 1년간 렌트비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전문 업체 렌트호흡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원베드룸 기준 뉴욕시에서 상승률이 높았던 상위 10개 지역 중 5곳이 퀸즈 지역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퀸즈에서 임대료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잭슨하이츠로 원베드룸 평균 렌트비가 지난해 여름 $2,000에서 올 여름 평균 $2,300로 15% 상승을 보였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 중 하나인 플러싱의 경우 임대료 상승률이 10.2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퀸즈에서 두 번째, 뉴욕시 전체 중 7번째로 높은 임대료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플러싱의 원베드룸 평균 렌트비는 지난해 $1,950였지만 올 여름에는 $2,150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으로 퀸즈 레고파크와 리치우드, 포레스트힐 지역 역시 1년 사이 렌트비가 급등해 뉴욕시 임대료 상승률이 높은 상위 10개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가장 임대료 상승률이 높았던 곳은 브루클린의 쉽스헤드 베이 지역이었으며 1년 전 원베드룸 렌트비는 $1,760에서 올해 평균 $2,098인 것으로 조사돼 2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시내 렌트비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 3위는 브루클린의 미드우드 지역이었으며 다음으로 브루클린의 파크 슬로프 지역, 맨하탄의 모닝사이드 하이츠 지역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맨하탄 평균 렌트비는 월 $5,552를 보이며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높은 모게지 이자와 비싼 집값으로 주택 매매 대신 렌트를 선택하는 세입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렌트비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억제를 위해 무료로 자가검사 키트를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가정용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 배포를 위해 $6억 예산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배포 신청을 받는데 배송은 우체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제조사들에게 충분한 물량 공급을 약속받았으며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확산 등 사태가 심각해질 경우 현재 보유한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무료 검사 키트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합성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한 주한미군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미협정상 군사우편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한 범죄였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택시 안쪽으로 무언가를 건네줍니다. 또 다른 택시에선 액체를 다른 통에 옮기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통에 든 건 합성대마, 건네받은 쪽은 주한미군이었습니다. 근데 왜 여기 있어요? 이들이 마약을 들여온 경로는 군사우편이었습니다. 한미협정에 따라 우편물은 열어서 검사할 수 없다는 걸 악용한 겁니다. 미군이 군사우편으로 들여온 마약은 필리핀 국적 여성에게 넘겨졌고 이걸 김모 씨가 웃돈을 주고 사와서는 다시 미군들에게 팔았습니다. 유통책 역할을 한 필리핀 여성의 집에선 합성대마를 소분한 통이 나왔습니다. 있는 거예요? 있어. 밥 찼어. 필리핀 여성과 김 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됐고 건네받아 피운 미군들도 붙잡혔습니다. 마약 범죄는 주한미군 지휘협정상 중대범죄여서 이들은 한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합성대마를 들여와 판매하거나 흡입한 혐의로 붙잡힌 사람은 주한미군 17명을 포함해 모두 22명. 지난해 2월부터 1년 넘게 범죄를 이어왔는데 합성대마는 액상 전자담배와 분간이 어려워 감시망을 빠져나간 걸로 조사됐습니다. 합성대마는 일반 전자담배 액상 그 통에 들여왔기 때문에 엑스레이 상으로는 합성대마인지 마약인지 이렇게 구별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미국에서 합성대마를 보내준 사람이 누군지와 함께 밀반입 경로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도시협의체인 캘시티 이사회 부의장에 프레드 플러튼 시장이 선출됐습니다. 캘시티는 오늘 플러튼 프레드 시장이 이사회 부의장에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의장은 앞으로 476개 도시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시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5살 때 이민 온 정 부의장은 써니힐 고등학교와 남가주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고 지난 2020년 11월 플러튼 시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한 뒤 지난 2021년부터는 시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정 부의장은 앞으로 교통과 통신부문 그리고 공공사업위원회를 관할할 예정입니다. 유년 시절에 부정적인 경험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한 스트레스 해방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5살 이하 어린이들과 가정을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First 5는 아동들의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스트롱거 스타트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캠페인은 아동들이 유년기에 겪을 수 있는 독성 스트레스에 대한 정보와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을 널리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정신건강국에 따르면 전체 200만 명, 즉 아동 3명 중 1명이 스트레스에 의한 부정적인 유년기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아이들의 뇌발달과 면역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성장저해와 각종 질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First 5는 앞으로 유년기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 사무실이 여권 신청을 돕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여권 발급에는 현재 최대 13주,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급행 신청에는 최대 9주가 걸리고 있습니다. 출국을 앞둔 여행객들에게는 긴 발급 기간이 부담이 되고 있는 겁니다.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 사무실은 국무부와 협력해 여권 신청과 갱신을 돕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명회는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45분까지 플라센티아 도서관에서 이어지는데 방문 전 반드시 예약이 필요합니다.
방문 희망자는 성을 포함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기입한 뒤 방문을 희망하는 시간대 2개를 적어 이메일로 접수해야 합니다.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의원 사무실은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시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들의 유입을 반대하는 시위가 어젯밤 열렸습니다. 폭력적인 시위를 벌인 주민 10명은 체포됐습니다. KBTV 정지원 기자입니다. 남부국경에서 버스를 타고 뉴욕시로 몰려드는 망명 신청자로 인해 뉴욕시 정부는 위기 상황을 선포하고 난민 신청자 지원을 위해 뉴요커들이 세금이 막대하게 투입되고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더 이상 뉴욕으로 오지 말아달라는 전단을 남부국경에 배포하는 등 이미 뉴욕시는 포화 상태이며 이는 뉴욕시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망명 신청자 주거시설 부족으로 최근 뉴욕시는 스태튼 아일랜드에 위치한 양로원 건물을 매입해 난민 수용소로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인근 주민들이 건물 앞을 막아서며 시위에 나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뉴욕시가 매입한 해당 건물에는 288개의 침대가 구비되어 있으며 맨해튼에 있는 망명 신청자들을 버스에 태워 이곳으로 이동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신분도 그들의 과거도 확인되지 않은 난민들이 인근에 수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맨해튼에서 도착한 버스가 해당 건물로 진입하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를 제지하기 위한 경찰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이 가운데 경찰을 공격하고 폭력적으로 반발한 시위자 10명이 공무집행 방해 및 소란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시위에 나선 주민들은 불법 이민자들을 인근에 수용하는 것은 아이들에게도 주민들에게도 안전하지 않다며 주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는 뉴욕시 정부의 독단적인 행태에 분노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위에 대해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오늘 오전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매주 수천 명씩 몰려들고 있는 망명 신청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뉴요커들이 매우 분노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막아내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거나 공권력을 무시하는 주민들에게는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며 그 어느 경우에도 불법적인 시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